지난 월요일인 메모리얼 데이는 지오와 저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갔을 때 정말 많은 십자가 보였고요. 그 십자들은 전 세계에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위한 세워진 그런 십자들이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우리가 유발디 텍사스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로버트 초등학교 앞에서 21개 십자 앞에서 섰습니다. 그 중에서 19개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2개는 선생님들을 위한 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말에 그림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무고한 희생자들은 교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다른 학교, 너무나 많은 다른 일상생활에서 다니는 전쟁터로 변경된 그런 현장이 많다고. 며칠 전에 버플로 뉴욕에 있는 그로스리 가게 건너편에 섰습니다. 10명, 10명의 국민들을 기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두 장소에서 우리가 몇 시간씩 보냈으며 가족들과 보냈습니다. 그 가족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분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뭘 해보세요. 뭘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샌디 훅, 콜럼바인, 찰스턴, 라스베가스, 올랜도, 파크랜드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해야 합니다. 이 일은 그 양심과 상식에 대한 그런 일이지요. 이번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총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또는 총 소유자들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책임을 지닌 총 소유자들을 모델로 해서 다른 총 소유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스클리 법원장님께서 썼는데 대부분의 권리들처럼 그 두 번째 개정에서 보장된 그 권리들은 무제한이 아니한다. 무제한이 아니하고 무제한된 적이 없습니다. 무기에 대한 제한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총에 대한 규제는 거의 9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유의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 아이들,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 학교, 그로스리, 교회에 가서 총에 맞아 죽지 않다는 그런 자유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최근 CDC 데이터에 따르면 아이를 가장 많이 죽이는 원인은 총입니다. 암보다도 그렇고 차 사고보다 더 그렇습니다. 실은 그 총에 맞아 사망한 아이의 수는 근무 중 경찰관, 현역 군인이 총에 맞아 사망한 수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참을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우리가 도대체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플로 그리고 유발디 텍사스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용량 탄창 및 공격용 무기를 금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금지가 안 된다면 최소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늘려야 합니다.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총 제조사의
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총 사건으로 발생하는 그 정신적 외상, 그것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994년도에 그 공격형 무기와 대용량 탄창에 대한 금지를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AK-47, AR-15가 포함됐습니다. 그 10년 유효된 동안에는 총기 난사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2004년도에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되자마자 총기 난사의 수가 3배나 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그 AR-15의 발명가의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발명가가 그 AR-15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몸소리가 쳐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일반 시민이 30개의 탄환이 들어갈 수 있는 기관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 유발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각해 가지고 자기 아이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배경 조회를 확대를 해서 죄중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총 소유자들은 그 배경 조회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샌디 흑의 용의자는 그의 집에는 정말 많은 총이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접근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총으로는 21명의 이란년생 그리고 자기 어머니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자물쇠로 잠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긴 깃발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선생님 등등은 어떤 학생이나 환자가 자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타인을 협박하고 있다고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후드 텍사스 2009년도 13명이 사망했고 13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2018년도 플로리다에는 17명이 사망했고 17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다른 비슷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유발디에는 그 용의자가 17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누나를 보고 그 기관총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젊어서 사주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18세가 되자마자 기관총 2개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텍사스에는 18세가 되면 기관총을 살 수 있으나 21세가 되어야 권총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관총을 금지할 수 없는다면 적어도 그 최소 구매 나이 그 연령을 21세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가서 그런 총을 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후견이지요. 우리는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낸 그 면제, 그 총 제조사에 대한 면제를 우리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담배 회사에 대한
그 문제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심할까요? 그 용기 있는 여학생, 유발디의 여학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의 신체에 묻어 있는 피를 자기 얼굴에 발라서 죽은 듯 했습니다. 그 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길거리 또는 공동체, 미국 전역에서 이런 정신적 외상으로 앓고 있는 아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아이를 안아주고 학교로 보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지 걱정하시는 학부모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국정연설에서 이 부분을 위주로 얘기를 했죠. 우리는 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소셜미디어로부터의 미치는 영향을 보호해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배경 조회를 확대를 해서 거의 모든 총 구매를 커버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온라인 판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자, 배경 조회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3일 만에 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하자, 우리가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대양용의 단창, 그 최소 구매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거, 그 고스트 총, 일련 번호가 없고 추적할 수 없는 그 총을 없애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회에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 10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양당이 길을 잡도록 하는 그 노력, 저도 그것을 지지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 저는 너무나 어이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미국 사람들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유발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까지는 총기 난사 20개가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털사 오클라호마 주에서 어떤 사람은 기관총을 사고 몇 시간 후에 병원에 가서 외과 의사, 전문의 그리고 환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버릇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뉴스에서 안 나오는 그런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미국 분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표하실 때 이 부분을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다음 17일 동안 유발디의 가족들이 기릴 것입니다. 뭐냐면 하루에 한 명씩 기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발디 그분들은 다음 17일 동안 기리는 동안 우리가 국가로서 뭐 할 것입니까? 사망하고 이틀 뒤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여동생을 만나는데 그 사망하신 분의 아이들은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 여자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제 대답은 꼭 안기세요. 꼭 안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크레드 하트 전주교회에 갔다 왔는데 그 교회 좌석에서 가족들이 서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치비숍이 말하면서 그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앞에 와서 같이 앉자고. 근데 자리가 모자라서 어떤 분하고 그녀의 아들이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분은 저한테 와서 편지를 넘겼습니다. 우리의 국가를 나누는 그 안 보이는 선을 없애고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변화 꼭 하세요. 라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뭔가 합시다. 이번에는 그 유가족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노래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독수리의 날개에 올려주고 새벽에 묻혀주고 태양처럼 빛나게 하시고 손바닥에 쥐시기를. 이것은 저의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